앞전에서는 그 북한이 참 공동 연락사무소를 뭐 폭발을 시켰습니다. 자기 분풀이를 한 것이죠. 자기 분풀이를 하고, 그리고 한반도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세상이 시끄러워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뭐 좀 세계 방방곡곡이 시끄러운데, 그래서 주제를 갈등하는 인간, 전쟁하는 세계 좀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상이 싸우고 있고 또 같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고, 그 인간의 갈등은 인간이 과연 갈등 없이 정말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좀 철학적인 문제인데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쟁론을 전공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 가지고 싸우냐면은 What is a good life? What is a good life?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릅니다. 그럼 너는 니대로 살아 그러면 되는데 자기처럼 안 산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처럼 안 산다고, 자기랑 다른 말 했다고 잡아가고, 자기랑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전쟁하고. What is a good life?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데, 뭐 그냥 그 사람들은 선의로 야 이렇게 하는 게 다 좋은 거야. 다 논아먹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아니야, 인간들은 논아먹지 못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히 한 대로 따로따로 갖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다 잘 살 수 있어. 그게 그냥 크게 말하면 공산주의, 자본주의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싸우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혁명의 원인, 수많은 전쟁의 원인이 그런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운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그냥 다른 말로 원천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데, What is a good life? 그 문제 가지고 인간들은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한판 붙을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독일이, 뭐 미국과 독일은 원수죠. 옛날에 보세요. 그 전쟁한 거, 2차 대전 때. 우리가 그 역사를 길게 보면은 세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미국이 엉망진창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미국 맞냐? 역사를 보세요. 미국이 그러지 않은 적이 언제 있는가? 인구 정말 6천만, 7천만 밖에 안 됐을 때 60만 명 죽는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지네들끼리. 남북전쟁. 그리고 미국 공산당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미국 공산당이 설치고 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림이 달라 보이는데,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갈등하는 인간, 쌈질하는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미국에서 데모를 하는데 그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경찰을 해체하라고 그럽니다. Defund. 경찰한테 주는 돈을 없애라. Demilitarize the police. 경찰을, 무기를 다 뺏으라. 참 이런 싸움이 있는데, 뉴욕의 시장 부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조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없는 뉴욕은 열반의 세계가 될 거다, 니르바나의 세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고, 참 뭐 우리가 그런 세계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매일 시끄러운 데 살고 있다 보니까 열반의 세상이 될 거다. 부처님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에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내 생각은 만약 경찰이 없으면은, 경찰이 미국 없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서부 영화들 많이 봤죠? 서부 영화에서는 총 잘 쏘는 놈이 왕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찰이 없으니까 지 생명 지가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경찰이 없어진다면은, 저는 우리같이 별로 이렇게 잘나지 못한 인간들이 사는 그런 사회는 완전히 모든 사람이 총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좋은 의미로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처럼 되는 겁니다. 애나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경찰을 돈을 주지 말고, 그리고 폴리스를 디밀리터라이즈 시키라. 경찰을 무장을 해제시키라. 그럼 경찰이 이제 무장 해제당하면은 우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보통 사람들, 선량한 사람은.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말한 경찰은 없애야 된다, 경찰 돈을 뺏어야 된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수뉴스라는 거, 거기에 나온 그 자료인데 2020년 6월 3일자
거기에요. 그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흑인 중에 58%는 뭐 경찰 괜찮죠.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27%는 경찰 안 됩니다. 경찰에 대해서 적개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흑인 못지않게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히스패닉이라고 있습니다. 멕시코 계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77%가 경찰 좋아요. 경찰에 페이버러블하다라고 대답했고 20%가 경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백인의 79%가 경찰 좋다. 그리고 14%가 경찰에 대해서 적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각 도시에서 경찰을 해체하고 경찰을 디펀드,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경찰을 늘려야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인의 60%가 경찰을 늘려야 한다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8%, 히스패닉의 64%가 경찰을 늘려야 된다에 찬성, 13%가 반대, 백인의 68%가 경찰을 늘려야 된다에 찬성, 13%가 반대. 그래서 대세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당분간 저렇게 시끄럽고 그렇지만은 대세는 흑인들조차도 경찰이 있는 사회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찰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교통사고 났다고 차를 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약간 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개 좋은 언급이 있는 것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입니다. 정말 현대 미국 국제정치학에 참 저는 저분을 아주 좋아하고 저분 것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한 말입니다. 인간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바보여서도 아니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서도 아니다. 인간은 고통이 닥치면 이를 감지한다. 인간이 싸우는 이유는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가정하고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그래 니네가 하는 거 다 오라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그러면 우리 정말 북한한테 맞을 수 있습니다. 너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어 그러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 바로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철학적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토마스 홉스라는 유럽의 사상가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The condition of man is a condition of war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인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인생은 더럽고 비참하고 짧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인, 괴수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괴수. 레바이어턴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인이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더럽고 비참하고 짧은 인생을 정리를 해주고 평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레바이어턴이 홉스가 말하는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라는 거기 경찰이 들어가고 군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같은 철학적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폭스뉴스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빨간 우유를 입은 흑인인데 목사예요, 목사. 이 사람이 길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니까 4명 중에 3명이 백인이고 한 사람이 흑인인 것 같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은 흑인들이 죽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뽑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베벌린 비티라는 에반젤리칼 목사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렇게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그게 바로 차별적인 얘기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블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이죠. 바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가지고서는 블랙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면서 이 사람은 당연히 목사님답게 Only Jesus can save you. 오로지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 아주 험악한 동네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 오늘 TV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인간들이 싸운다라고 그러는데 한때 참 잘 지내던 사람도 싸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 사진을 볼 텐데 한 사람이 존 볼턴입니다. 나는 존 볼턴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 사람의 글도 좋아하고 그리고 트럼프인데 트럼프하고 존 볼턴이 사이가 나빠서 나갔죠. 그래도 제가 또 바로 앞 시간에도 인용을 했지만은
트럼프는 북한이라든가 이란이 절대로 핵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 미국을 위해서 참 괜찮은 애국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썼어요. 회고록이죠. 백악관 회고록입니다. 저 사람이 유엔 대사 할 때 쓴 회고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없어져야지 핵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원천이 되는 회고록. 그건 유엔 대사 회고록이고 지금 이제 회고록을 하나 썼는데 6월 23일 날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월 달 주문을 아직 그 아마존에다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 책이 나오는 날 주문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책 제목이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 일이 일어난 방. 아마도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오벌 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타원형 사무실 있죠. 거기서 정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방인데 그 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A White House Memoir은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저 책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놓습니다. 이 책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물론 이제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런 얘기가 많을 텐데 그 얘기가 그 월스트리트저널 6월 16일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제목 읽으면 U.S. files breach of contract suit against ex-national security advisor 존 볼튼. 과거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이 breach of contract. breach of contract는 뭡니까? 계약을 그러니까 취직할 때 여기다 다 쓰죠. 쓰는데 저 국가안보 보좌관 정도 되면 얼마나 참 별하별 A급 정보를 많이 듣겠습니까? 또 국가안보에 아주 센시티브 민감한 그런 정보들도 아는데 이런 것들을 뭐 공개하거나 책으로 쓰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계약이 다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중요한 정보를 다룰 때 이것을 바깥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서약하고 또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그 센시티브한 그리고 미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위험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책 출판 금지, 그러니까 판매 금지를 내렸는데 6월 23일부터 이제 나올 책이 벌써 넘버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건 그 선주문이 무지하게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야, 이게 참 그 두 사람이 왜 싸울까? 뭐 둘 다 미국의 애국자라고 보이는데, 그 인간이 이렇게 뭐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지금 뭐 거의 뭡니까 이게 보통 사이 좋던 사람들이 참 완전히 앙숙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인간들이 싸우는 얘기를 그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트럼프가 독일에 있는 미군을 9,500명 빼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신문에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일 먼저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뭐 밀리터리 타임스에서도 받아쓰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송조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에서도 받아쓰고 여러 매체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밀리터리 타임스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confirms plans to pull some US troops out of Germany. 독일로부터 일부 미국 군사력을 감축시키는 것을 트럼프가 확인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독일에 34,500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00명을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빼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갈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를 이제 9월에 미국에서 한다고 그랬죠. 원래 7월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제 늦추는 겁니다. 그런데 G7 플러스 4 해가지고 한국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간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G7 회원국인 안겔라 메르켈 독일이 나는 안 갈 거야. 물론 핑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도 대단할 텐데 가야 되겠냐라는 식으로 안 가겠다고 했더니 트럼프가 딱 오케이 안 와도 돼. 독일에서 9,500명 미군 철수라고 해서 대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철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토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독일이 나토가 이제 북다시아형 방위 조약이죠.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 거기에 낼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독일은 돈도 제대로 안 내는 나라야. 그런데 내가 미국이 왜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방위비 뭐 이런 거 그리고 국방 예산 이런 거를 트럼프가 어느 정도까지 내라. 트럼프는 이제 GDP의 2%로 다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올리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에 제대로 분담해야 될 돈을 지금 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G7 오려는데 안 오겠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내친 김에 그럼 군대 빼버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군대를 그렇게 빼도 되는 거냐 해가지고 또 이제 미국의 전략가들이 트럼프한테 막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경망한 짓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험해할 것이고 등등 이제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겠는데 이거는 뭐 2018년 독일이 미국한테 아주 중요한 그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죠. 갔을 때 그 미군 병사들하고 대통령이 뭐 이렇게 서로 12월 27일이니까 뭐 크리스마스 바로 직후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가서 하고 뭐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사들이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럴 때 또는 본국으로 올 때 독일을 들려서 옵니다. 그 독일이 이제 중간 기착지인 노릇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아프간이나 이라크 병사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또 독일에 들려서 이렇게 뭐 영국 거쳐서 미국으로 오고 그러곤 하는데 뭐 그러던 그 한 순간 그 찍은 사진입니다. 예. 왜 뺍니까? 그랬더니 답이에요. 왜냐하면 독일 관리들이 나토에 돈을 내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German officials are delinquent in their payment. delinquent라는 거는 뭐 채무 불이행 뭐 이런 뜻이죠. 돈 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돈을 안 내고 있어요. 나토에다가. 예, 그냥 뭐 화가 나서 막 얘기한 것 같아요. 그들은 나토에 수십억 달러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알면서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이 돈을 내지 않는 일을 대신해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말을 요렇게 해가지고 꼬투리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그 몇 번 얘기했죠. 트럼프가 나 시진핑하고 친해요. 나 김정은하고도 친하거든. 나 푸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독재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함으로써 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이 훨씬 망가졌다라고 트럼프를 비난하는 건데 요 얘기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본 의미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질러버리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뭐 비판 쪽으로 신문엔 더 많이 실리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 정책은 근시안적 정책이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몇 월까지 9,500명 다 뽑아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국방부 관리들도 구체적인 병력 감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상태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9월까지 9,500명을 감축시켜서 지금 독일에 있는 미군 숫자를 25,000명으로 이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제 본인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르게 생각하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독일하고 미국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는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한 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앙겔라 메르켈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뭐 별로 그렇게 그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론조사한 건데 금년 3월 달에 한 겁니다. Germans, Americans far apart on use of military defense spending. 독일 사람과 미국 사람은 군사력의 사용 그리고 국방비의 사용에 대해서 완전히 참 생각이 다르다. 뭐 이런 그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 80%는 국제 질서를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해도 된다, 가능하다. 80%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국제 질서를 위해서 군사력을 쓸 수 있다에 50%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니까 많이 그 인식의 격차가 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가 이제 여러 나라 동맹국인데 러시아하고 나토가 싸울 때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줘서 싸워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 10명 중에서 6명이 러시아하고 나토가 싸울 때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라고 대답을 한 데 반해서 독일 사람들 10명 중에서 6명은 독일은 그때 개입하기보다도 이렇게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게 중립을 지키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토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와의 싸움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죠. 거기서 이제
트럼프하고 안겔라 메르켈의 갈등이 났고 그 갈등이 이제 지금처럼 미군 철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한테 어느 나라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프랑스가 중요하다가 제일 많이 나와요. 미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42%, 프랑스가 중요하다가 60%. 이게 100% 넘는 이유는 뭐 여러 나라를 이게 쓸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 중 60%가 프랑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고 미국이 2등으로 42%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디야? 외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파트너로 삼아야 돼. 뭐 그런 의미에서 영국이 1등이 나옵니다. 36%, 중국이 23%, 캐나다가 20%, 이스라엘이 15%. 중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대부분의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의 회사들도 많이 가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중국하고 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영국, 중국, 캐나다, 이스라엘 그리고 독일은 순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바로 제가 그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 로버트 케이간이라는 사람이 국제정치학을 설명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저걸 잘합니다. 비유. 저희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산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 잡아먹는 곰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행동을 달리하는데 사람들이 행동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지에 따라서 달리하는 겁니다. 제가 곰을 만났는데 제가 들고 있는 거가 조그만 사각 깎아먹는 칼 하나밖에 없을 땐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총을 들고 있을 때는 똑같은 나이인데 총을 들고 있을 때 내가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곰을 만났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데 이분은 케이간 교수는 이 세계는 곰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총을 들고 있는 나라도 있고 칼을 들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나라들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 방식도 다르다. 미국은 지금 총을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케이간 교수는 옛날에는 유럽 국가들이 총을 들고 있었지 미국은 약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유럽이 국제정치에서 더 과격하고 씩씩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렇게 되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책은 미국과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도 번역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제목은 Of Paradise and Power. 미국이 살고 있는 세계는 힘의 세계, 그리고 유럽이 살고 있는 세계는 파라다이스. 이거를 한반도에 갖다 보면은 한반도는 오브 파워입니다. 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한국이 파라다이스로 착각하고서 정책을 오랫동안 해오고 그 정책이 자꾸 실패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아까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 트럼프가 독일에서 군대 빼는 건 잘못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뭐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도 그 존 미오시모 교수가 몇 년 전에 포린 오페어스지에 이제 독일에 있는 미군을 다 뽑을 때다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독일이라는 땅바닥에서 미군이 올라가서 독일을 구해줄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나와서 오프쇼어 밸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프쇼어 밸런스. 바다에서도 균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의 싸움이 날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미오셰이모 교수는 러시아는 독일을 건드릴 것만큼 강하지 않고 독일은 러시아에 당할 만큼 약하지 않다. 그것이 지금 세상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미군을 빼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미군은 중동 전쟁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중동에 있는 미군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 부상당했을 때 병원 갈 때 독일을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손을 떼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지금 석유가 남아도입니다. 몇백 년 쓸 석유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중동 문제에서 미국은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기지가 가지는 중요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러시아랑 싸우지 않느냐? 러시아가 지금 막 또 미국한테 대들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미국은 9,500명의 미군을 빼서 제 생각으로는 폴란드로 보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란드로 가게 되면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미군이. 그래서 러시아의 행동을 견제하기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기에
미국한테 막 대들고 까부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폴란드 쪽으로 군사력을 옮기면 폴란드하고 독일은 마치 한일 관계 같습니다. 한일 관계 같은데 폴란드가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미군이 빠져나가면 스스로 좀 세져야 되죠. 독일의 군사력을 늘리면 프랑스가 어떻게 될까요? 미오셰이무 교수가 또 한 20여 년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프랑스가 이렇게 까부는데 그 녀석들한테 본때를 좀 보여줘봐. 독일에 있는 미군을 한번 빼보시지. 독일에 있는 미군 빼보면은 프랑스가 미국한테 어떻게 감히 독일한테 쩔쩔매 순간이 다가올 텐데 즉각 바로 일석삼조 사조의 작전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독일에서 미군을 빼는 이유, 러시아가 독일을 건드릴 만큼 세지 않다. 독일은 러시아한테 당할 만큼 약하지 않다. 그리고 중동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미군은 폴란드로 뽑을 수도 있다. 독일은 자기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럼 프랑스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트럼프가 유럽에 있는 미군 다 빼는 것은 아니죠. 2만 5천 명을 유지하고 이제 9,500명을 뺀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내일 빼는 것은 아니고 독일이 뭐 미군 있는 거 좋으면 돈 내면은 뭐 그러면 좋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EJ도 되고 그 EJ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싸우게 한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let them bleed입니다. 저놈 둘이 싸우다 피 흘리게 한다. 뭐 다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트럼프의 전략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기분 나쁘다고 말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군대 빠지고 독일이 돈 안 내서 군대 빠졌으니까 우리도 한국도 미국에 달려는 돈 안 내면 나가는 것 아닌가. 돈 안 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본질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6월 13일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연설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나라 신문 보니까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간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육사 졸업식에서 한 말 몇 마디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을 쭉 봤는데 미국은 영원한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24년 동안 공화당 민주당 정권을 다 불문하고 전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거기다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가서 싸웠다. 되지 않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글로벌리스트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즘, 즉 세계를 민주화시켜야 된다고는 미국이 백날 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퍼머넌트 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이제 그만하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워를 이제 끝내겠다. 이제 중요한 전쟁만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난 전쟁을 죽어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선택적 개입입니다. 중요한 데 가서 싸울 거야.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이제 중동도 아닙니다. 이제 중국이 있는 데입니다. 중동에 있는 항공모함이 중국으로 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먼 곳에 에인션트 컨플릭트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임무가 더 이상 아니다.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에인션트라는 말을 쓰면은 그냥 근동지방입니다. 성경에 에인션트 그러면은 이스라엘 뭐 이집트 이런 데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미국이 뭐 해결하고 이러는 거 그거 이제 안 한다 이겁니다. 미국. 그리고 미국 그거 안 해도 돼요. 소교가 많아서. 그리고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적 패권국가 이런 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그거 안 하고 우리는 미국이 1등으로 남아있는 건 그건 확실하고 그렇지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민주국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 전쟁 저 전쟁 다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립주의가 아니에요. 선택적 개입주의입니다. 선택적 개입주의. 고립주의 하는 나라가 군사력 그렇게 느리고 뭐 이러는데 이제 미국이 고립하고 이제 다른 나라 문제 안 한다라고 한국 기자들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도 보세요. 중국 지도인데 지금 미국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중국이죠. 지금 미국이 다 일로 오는 겁니다. 독일도 이제는 넘버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냉전 시대 때 좀 대학 다니고 석사 논문 쓰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궁금증은 왜 미국은 한국에서 자꾸 군대를 빼려고 그럴까?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전혀 그 말을 안 하면서 독일과 일본은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싸우는데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 넘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익이에요. 한국은 그 바이탈 인터레스트를 지켜야 하는 바이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바이탈은 한 박자 건너는 바이탈이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의 적이 됐을 때 한국이 바이탈한 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미군 뺀다고, 한국 미군도 뺀다고 또 다 놀라고, 아프간 미군 뺀다고. 작년 1월 때는 어땠습니까? 아프간 미군 철수시키고 시리아 미군 철수시킨다고 주한미군 나간다고 해서 또 난리 법석이 나고. 예. 언제 주한미군 뺄 것 같습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날 뺍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봤을 때 전략적 값어치가 확 오른 나라들, 냉전 시대보다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 등은 지금 그 군사 전략적 가치가 미국한테 확 올라간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하고 중국이 싸우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지금 크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잘 이루어집니다. 인도라는 나라, 저 나라가 그 정치학자들의 하나의 수수께끼인데, 정치학자들이 인도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The largest democracy in the world라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주의 국가. 이거 인구가 12억도 넘죠 지금. 저런 나라가 민주주의를 해요. 그래서 놀랐고, 또 하나는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니? 보통 어느 정도는 살아야지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도가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인구가 너무 많은데도 민주주의를 한다. 그 나라가 중국하고 딱 지금 마주 보고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지금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둘이 국경 분쟁에서 3명, 인도 사람 3명이 죽었다고 나왔는데, 오늘 뉴스에 딱 하루 사이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2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명의 군인이 중국하고 다투다가 죽었다? 이게 그냥 그러면은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고 돌아갈 일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확산될 일일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 사람들이 시진핑 사진에다가 X자를 한 사람도 있고, 이걸 들고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인도 병사가 20명 정도 죽었다.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서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중국도 자기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경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인도하고 중국은 국경 분쟁을 언제 하냐? 주로 여름에 합니다. 왜 여름에 하냐면은 겨울에는 히말라야에 눈이 얼어 있어갖고 거기 안 가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눈이 오면 서로 올라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니까 서로 넌 왜 내 땅 밟았니? 서로 지 땅 밟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툼을 하다가 요번에 인도 사람 20명 죽었다. 인도는 20명 죽었다고 발표하고 중국 사람도 인명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인도 사람 몇 명 죽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중국 사람 몇 명 죽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데모크라시고 하나는 데모크라시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뚜기 때 그리고 또 북경에서 바이러스 창궐,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창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등등 그냥 정신이 없어요, 나라가.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이렇게 또 불상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쉬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두 나라 사이가 지금 이제 이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 사병 2명, 장교 1명 전사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짜오 리지안이라는 사람이 자기네들 잘못은 없다. 인도가 중국의 땅을 밟았기 때문에, 거길 침범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상사가 났고, 하여간 인도가 seriously violated, 아주 심각하게 어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퉈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났다. 그 이제 갈완 밸리, 갈완 계곡이라는 것인데,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죠. 3명 죽은 거로 나왔다고, 그 다음에 20명으로 나왔다고.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유추해 봤더니만은 이게 좀 황당한 싸움이더라고요. 인도 사람들하고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많이 했어요. 약속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의 그 의례, 관례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서로 매일 이렇게 싸움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몇 개를 하자 그래갖고 어디를 어떻게 순찰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여기로 걸어가, 우리는 일로 걸어갈게. 어떤 무기를 두고 다닐 수 있는가? 그냥 흥분해서 쏘면 안 되니까
총은 빼고 다니자. 총은 들고 다니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군인들이 쓰려면 부대도 있고 길도 있고 그래야 되죠. 군사시설을 어디까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싸우는 지역 어디까지, 어디에다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도 갖다 놔야 되고 탱크도 갖다 놔야 될 텐데 그것을 분쟁 지역에서 몇 킬로 가까운 데까지 갖다 놓을 수 있느냐는 약속도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하나는 우리 서로 싸울지 모르니까 총을 들고 다니지 말자라고 했는데 총을 들고 다니지 않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몽둥이. 그런데 요번에 중국군이 휘두른 몽둥이에는 끝에 못이 박혔답니다. 못. 그래가지고 3명이 죽었는데 17명은 맞았는데 안 죽고 있었는데 거기 기후가 춥고 그래가지고 부상인데 죽은 거로 17명이 더 죽어서 20명이 됐다라고. 그래서 어제 뉴스에는 3명 죽은 거로 나오고 오늘 뉴스에는 20명 죽은 거로 나오는 거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말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 지금 중국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지. 우리는 총도 안 들고 다녀. 그런데 그 본질적인 적대감이 없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프로토콜은 다 꽝입니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다니고 몽둥이에다 못까지 박아가지고 그거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제 피 흘리고 3명은 즉사한 것이고 17명은 조금 있다 죽었다라는 그 얘기 되죠. 역사를 봤을 때 말이죠. 1922년에 참 1차 대전이라는 그 혹심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프랑스 모여서 해군 군축회의를 합니다. 1922년에 워싱턴에 모여서 해군 군축회의를 하는데 그 군축회의에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배,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배를 그 전함이라고 그럽니다. 전함, 배틀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거대한 전함에 그냥 엄청나게 큰 포를 가지고 지상을 막 공격하는 그 뭐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 미국의 미주리 함이 인천 시내를 향해서 발사하는 그 그림을 보면은 뭐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배들 우리 만들지 말자. 그 배를 서로 다 줄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 평화가 왔나요? 그 배를 못 만들게 하니까 전부 항공모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가 있어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전쟁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들고 다니지 말자 그랬더니 야구방망이에다 못을 박은 것을 들고 다니는데 차라리 총이 더 낫죠, 이럴 바에는. 이런 사례가 지금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본질적인 적대감이 있습니다. 62년도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해갖고 인도가 졌어요. 그 졌다는 울분이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 겁니다. 그리고 67년에 또 큰 분쟁인데 거기서도 무슨 해결이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인도의 숙적이 파키스탄인데 중국은 자꾸 파키스탄 편을 들고,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중국은 미국이 미워 죽겠는데 인도가 바로 또 미국 편 한다고 그러고 있네. 그러니 이제 너는 한번 나한테 혼나봐야 된다가 서로 간에 혼나봐야 된다가 지금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경선에서 이 조그만 사건이 뭐 1차 대전은 사라예보의 그 민족주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총으로 한 방 쏜 것 때문에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총 한 방에 바로 이것이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큰 무력 분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방금 몇 가지 프로토콜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도군하고 중국군은 각각 다 돌도 던집니다. 투석전. 뭐 이제 눈싸움도 할 것 같아요. 이제 눈 많이 오면은. 돌멩이를 던지며 싸운다. 본질적인 적대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뭐 지난주에 양측이 국경에서 이렇게 몇 마일씩 물러섰대요. 몇 킬로죠. 그러니까. 그런데 6월 15일 날 일어난 그 나무 몽둥이에다가 못 박은 그 몽둥이로 이제 그 뭐 서로 휘두른 싸움. 뭐 인도도 뭐 이렇게 휘두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그동안의 그 프로토콜을 많이 망쳐버렸다. 그래서 뭐 인도의 그 유명한 전략 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마 첼라니라는 그 전략 교수인데, 이분이 이번 인명피해 군사 사고는 향후 더 큰 군사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약간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가 인도하고 중국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인도가 지금 중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는 그 배경에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는데
그거를 열렬히 환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이제 드디어 중국에 와 있던 공장들이 인도로 다 올 수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인도는 그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중국의 이미지는 서양에서 저 사람들은 쌈꾼이 될 수도 있겠었는데 용이야, 용. 그런데 인도의 이미지는 위협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민주국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위협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인도를 이렇게 도와주고 인도가 크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미국이 그 묘한 그 국제연합이 아니라 하여간 뭐 기구 비슷한 걸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이제 쿼드라고 합니다. 쿼드, QUAD. 쿼드라는 것은 넷이라는 뜻이죠. 넷. 그래서 쿼드가 있는데 그 쿼드가 누구냐? 미국, 인도, 일본, 호주입니다. 이 네 나라가 쿼드인데 쿼드가 요새 무지하게 열심히 잘 뭉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모디 총리 해가지고 국가의 그 순회들입니다. 그 네 명이 있는데 저쪽 끝에 시진핑이가 우산 들고 서 있어요. 시진핑이가 우산 들고 자기 혼자 지금 이제 빠진 겁니다. 지금 이 쿼드라는 동맹 체제가 지금 서서히 형성되고 있어요. 제가 빌 엠모트라는 그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의 책에서 인용한 말인데 아시아는 3대 강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도, 일본, 중국. 요 3대 강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아시아는 중국 더하기 일본 더하기 인도에서 3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힘이 서로 상쇄가 돼갖고 다 합치면 1이에요. 중국, 인도,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려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 엠모트 교수는 미국은 아시아 그 세 나라 중에서 언제든지 최소한 한 나라하고만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은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인도랑 친해도 되고 중국하고 친해도 되고 일본하고 친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인도, 일본하고 친하고 플러스 호주까지 한 팀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냥 지도 잠깐 보십시오. 가루안 밸리, 뭐 저쪽 꼭대기에 인도하고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거기죠. 여기서 이렇게 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눈이 녹은 그 산 꼭대기 고지에 뭐 이렇게 보니까 그 규건포를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토치카 같은 거 위에서 이제 군인들이 서서 뭐 경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인도하고 중국의 싸움, 참 뭐 그 갈등 중에서도 큰 갈등이 될 수 있는 이런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무튼 21세기 세계의 대결이 중국하고 인도의 대결이다. 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죠. 미국은 심판. 예, 이것이 바로 국제 전체의 현실을 정말 이 파워플리티스로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왜? 인도는 이제 경제 발전하더라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야 할 허들이 없습니다. 민주화 조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창 경제 발전하다가 민주화 조치를 거쳐서 이제 뭐 6.29 선언 같은 걸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그 사이에 휘청합니다. 휘청. 9%씩 성장하던 것이 4%로 내려간다든가 바로 중국이 그 허들에 지금 걸린 겁니다. 그 허들을 넘어서 민주화로 갈 수도 없고 또 안 넘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인도, 중국이 또 특히 이제 인도는 미국의 막강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다투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뭐 또 하나 더 세계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은 이 세계에서 작년에 핵폭탄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핵폭탄이 465발이 줄었는데 그래서 13,400발이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핵폭탄을 느린 나라가 두 나라 있는데 중국은 30발 느렸고 북한은 20발 느렸대요. 이게 그 CPD라고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그 평화연구소입니다. 평화연구소에서 매년 군사력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북한은 30 내지 40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현재 320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5,800발, 러시아는 6,375발. 미국은 이제 6,185발에서 385발이 줄은 겁니다. 러시아도 뭐 이제 조금 줄었죠.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은 늘었다.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90%는 미국, 러시아 거. 그래서 핵전력에서는 미국을 상대할 나라, 러시아를 상대할 나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표현만 잠깐 보면은 지금 그 모든 핵폭탄이 전부 다 실전 배치된 건 아닙니다. 미국은 1,600발을 실전 배치해놨고 그리고 러시아도 1,600발을 실전 배치했고 중국은 한 발도 없습니다. 실전 배치가. 프랑스는 280발, 영국은 120발.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 봤을 때 핵전력은 핵폭탄은 320발이 있지만은 300발 정도 있지만은 290에서 이제 늘어난 거죠. 320발로 늘어났지만은 실전 배치된 거는 아직은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그 북한도 실전 배치된 핵폭탄은 없는 거로 나왔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예, 이렇게 그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고 세상 문제를 해설하다 보니까 참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좋은 뉴스를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좋은 뉴스, 세계는 평화가 오고 우리나라는 국가안보가 튼튼해지고 또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약화되고 이러는 뉴스가 좀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은 뭐 이 정도까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또 좀 좋은 뉴스들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